안녕하십니까. LS증권 글로벌 상품 영업팀 김혜진입니다.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이후에 시장이 참 크게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내년 1월에 본격 취임 이후에는 또 격동의 시간이 찾아올 것 같아서 흥미로우면서도 두렵습니다. 뉴스 3 시간을 통해서 투자 가이드로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두 분은 어떻게 당선 이후에 시장 크게 움직였는데 돈 좀 많이 버셨나요? 잘 보셨나요? 번 것도 있고 까먹은 것도 있고 그런데요. 뭐가 더 큰가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올라간 거는 뭐 저기 테슬라 뭐 이런 거는 아, 좀, 그렇죠. 예, 비트코인 이런 건 좀 올라갔는데 삼성전자가 많이 빠져가지고. 해지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금? 네?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미국 주식들은 다 괜찮았는데 이제 네네. 한국 주식이 이제 많이 빠지니까. 아하. 예, 그래서 뭐 옵셋 하고 나니까 뭐 약간 플러스 정도. 예. 약간 플러스. 대표님은 뭐 빅스 저도 옵션이나 이런 그냥- 걸로 좀. 아니요, 그런 거 못했고 그냥 저도 테슬라 아, 테슬라로 벌고 저는 그래도 삼성전자는 없었어요. 아. 스컷을 중간에 빨리 해버려서 네.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시장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어떤 뉴스가 있었나요, 11월에는? 11월은 제일 빅 이벤트는 선거 그렇습니다. FOMC 두 개였던 게 제일 컸던 거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게 인선을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거도 생각보다 빠르게 결론이 너무 빨리 났고 예상했던 것보다 그죠? 다들. 그래서 그게 제일 큰 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뉴스들을 밖에는 없었다. 그리고 이제 파생 상품 관련된 뉴스들도 여러 개를 찾아봤는데 생각보다는 다운사이드를 해지하려는 사람들은 나름 있는 것 같아요. 네, 변동성이 좀 낮아지고는 있지만 그래서 뉴스로는 그냥 일단은 금리 인하했는데 왜 장기 금리는 또 올라가냐. 그쵸. 예, 이게 지금 제일 다들 이제 물음표긴 한데 뭐 트럼프 때문에 그렇다. 아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보통 매거진이나 뉴스들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페드가 결국은 뭐 계속적으로 채권 발행해야 돼서 수급이 꼬였다. 이게 제일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미국에서 재정 적자가 너무 커지니까 결국은 지금 거의 7% GDP 7% 정도인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물음표를 계속 던지고 있는데 이제 새로 나오신 이제 장관님께서 3으로 해보시겠다고 네, 333. 그래서 333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과연 진짜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물음표들 던져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구조적으로 글로벌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쪽도 생각보다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럴 것 같아요. 탈세계화가 된다는 얘기는 중국 싼 물건 안 쓰겠다는 얘기고 거기다 관세 매겨서 비싸지는 거니까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거기에 이제 고령화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또 뭐 이민 정책 얘기 나오면서 이제 결국은 임금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까지 있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어쩔 수 없이 장기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거니까 단기는 낮추더라도 인플레이션은 높아질 거라서 이제 커브가 이렇게 쓰는 쪽으로 가는 게 제일 이제 뭐 유리한 트레이딩 전략이 아닐까 아직도. 걔도 최근 들어가지고 어제 그제 해가지고 어제. 갑자기 다시 0으로 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침체 오는 건가? 뭐 얘기 막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들도 드는데 그런 이제 경제 지표들은 아직 없으니까. 그래서 페드와치 보시면은 이게 솔직히 한두 달 전만 해도 4번이나였던 건데 네. 이제 내년에는 2번이나 점점 줄고 있어요.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잘못하면 한 번이나로 바뀌겠어요. 예. 거기다가 이제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보면은 이제 트럼프가 됐을 때가 이제 녹색이었는데 밑으로 내려갔다가 금리 인하하니까 하고 나서 내려갔던 게 다 기어 올라와가지고 이쪽 1년 쪽 뒤쪽은 전부 다 따라서 다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장단기 금리차 마이너스 있었던 거 없어진 상태가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15에서 한 20bp 정도까지 플러스였다가 다시 0쪽으로 내려갔다가 그래서 지금 뭐 트레이딩 아이디어를 이런 뉴스에서 찾는다 그러면은 그냥 장단기 금리차 0 됐을 때 샀다가 한 10 됐을 때 털면 벌어지면 예, 다시 벌어지면 정리하고 이 정도가 제일 쉬운 것 같고 그래서 두 번째 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인선이죠. 그리고 이제 베센트 이제 헤지펀드 매니저를 재무장관으로 앉히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로스랑 같이 파운드화 공격했던 분인데 예, 그 옛날에 어떤 내용인지 혹시?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영국이 재정이 안 좋아지니까 소로스랑 해가지고 파운드화 깨진다.
라고 해가지고 파운드와 셀하고 유로 바이하고 도이치마크 바이하고, 그러니까 유로가 생기기 전이죠. 아주 옛날에. 네. 그렇게 해가지고 영국이 이제 모라토리움이 거의 날 뻔한 상태가 됐죠. 그냥 항복 선언하고 그래서 돈을 왕창 벌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제 엔화 같은 경우도 공격을 한번 했었고, 그래서 매크로에 있어서 굉장히 전문가인 네. 사람이고, 지금도 운용을 하고 있고 헤지 펀드를, 그런 사람을 이제 재무장관으로 앉혔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주식회사에 네. 가까운 이제 자기 펀드인 거죠. 미국 전체가 그걸 이제 운용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도 좀 내려가고 네. 환율도 조금씩 바뀌고 주식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처음에 저희가 얘기했던 333에서 이제 뭐 그냥 실질 성장률 3은 할 수도 있겠는데 네. 뭐 이런 느낌. 근데 이제 현재 6, 7인데 3으로 줄이는 반을 줄여야 되는데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거 지금 물음표. 거기다가 이제 뭐 300만 배럴 더 늘려서, 근데 이게 300만 배럴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에너지가 그 정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에너지만큼을 늘리겠다라는 거여서 원자력에 이런 것까지 다 섞여서 네.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에너지 자립도, 그 다음에 결국 이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포커스해서 베센트가 더 드라이브를 할 것이다. 이러고서 곰곰이 보니까 이제 미국만 더 좋을 것 같은 거죠. 네, 그런 느낌이 이제 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3%는 딱 보기에 선은 이렇게 딱 거서 보시면, 뒷장 보시면은 3%는 갈만 하잖아요. 네. 그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3으로 올라가는 건 조금 멀어 보이는데 뭐 이런 느낌이 있어서 재정 적자 줄이는 게 제일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뉴스는 이벤트 해지로 S&P 500 풋옵션 또는 빅스 콜옵션 두 개 중에 뭘 사야 돼?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블로그들이랑 이런 데서 뭐 왈가왈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블룸버그의 뉴스화가 돼가지고 올라왔고, 그래가지고 한번 차트는 제가 그냥 트레이딩뷰에서 따로 그려봤고, 뉴스들은 이제 제 생각도 물론 비슷해요. 비슷한데 약간은 느낌이 다른 게, 실제로 이제 8월 5일 날 점프해서 거의 60 찍은 적이 있잖아요. 60 찍었을 때 실제로는 주가 빠진 거는 맞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밴드를 이렇게 그려보시면 빅스나 이런 건 밴드가 있어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은 어떻게 생각하면 S&P 풋옵션 같은 걸 하면 디렉션에 따라서 방향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을 하거나 프리미엄을 먹게 되잖아요. 네. 내려가면 주가 빠진 것만큼 하고. 근데 그에 반해서 빅스 같은 경우는 결국 진짜 이벤트가 발생할 때 빼고는 박스를 그린 다음에 올라가더라도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가도 얘는 계속 박스를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트에서 보시면은 빨간색이 빅스인데, 빅스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노란색은 이제 S&P거든요. 근데 노란색은 보면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해서 한쪽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약간 빅스 콜옵션 가지고 해지할 수 있는 요인과 그 다음에 S&P 500 풋옵션을 가지고 해지할 수 있는 요인이 좀 이제 분리돼 있다. 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가 빠지는 거 풋옵션으로 이거 빅스 올라갔던 것만큼 실제로 수익을 볼 수, 그러니까 해지를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빅스 옵션이나 빅스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네.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S&P에 비해서 이거를 진짜로 저렇게 꼭대기에 팔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죠? 내려온 다음에 팔아야 되고, 그리고 내려오는 속도도 엄청 빠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볼 오브 볼이라고 얘기하는데, 변동성의 변동성이 너무 급등락을 해버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리얼라이즈, 실현시키기 굉장히 어렵다. 빅스 옵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 아니면 이제 진짜 이벤트를 해지하는 차원에서는 빅스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긴 한데, 그렇게 됐을 때는 올라갔을 때 빨리 털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주가가 뭐 하락한다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이벤트 해지 쪽에 더 가깝고, 그리고 S&P나 이런 거 이제 지수 옵션을 가지고 할 경우에는 약간은 펀더멘탈한 부분들, 그래서 이제 뭐 경기가 나빠진다거나 기업 실적이 악화된다거나 이런 것들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커버드 콜 ETF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숏 빅스 ETF도 너무 많아져 가지고 실제로 빅스가 떨어질 때 숏 빅스를 사람들이 막 사면 그냥 빅스 숏을 계속 때려야 되는 상태가 생기고, 그 다음에 S&P 풋 같은 경우도 커버드 콜 하면서 콜은 이제 계속 매도되는 게 나오니까 점점 싸지고, 풋옵션은 의외로 좀 비싸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슈런스를 하겠다, 보험을 내가 들겠다고 했을 때는 진짜 이벤트가 발생한다
라고 생각할 때는 빅스 옵션으로 해지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벤트가 아니라 그냥 스테이블한, 그러니까 방향성, 약간 주가의 방향성이라고 하면 풋옵션을 가져가는 게 맞다라는 게 전반적인 이제 의견이고, 저도 그거에 동의를 합니다. 네, 해지하는 목적은 같은데 상품 또 특성이나 유동성 따라서도 굉장히 다르네요. 네. 그러면 이제 원자재 쪽에서는 어떤 뉴스가 있었나요? 네, 원자재 쪽은 첫 번째 금 관련된 건데요. 저 트럼프 당선 이후로 왕창 빠졌었죠. 드디어 빠졌습니다. 네. 그 저기 10월 말까지는 엄청 좋았어요. 네. 금이 엄청 좋아서 한 2,800도 넘고 그랬었는데 당선되자마자 그냥 갑자기 확 빠졌죠. 맞습니다. 한 8% 정도 빠지면서 뭐 2,500, 한 60불 정도 빠졌었다가 뭐 우크라이나 미사일 쏘면서 이제 다시 또 올라갔다가 또 뭐 이스라엘 헤즈볼라 또 이제 저거 하면서 좀 긴장 완화되면서 이제 다시 또 이제 2,600 초반 정도로 이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방향을 못 잡고 있죠. 지금 보면은. 어제도 한 3% 빠져서 네, 3% 빠졌어요. 물때가 네. 하루에 이렇게 많이 잘 안 움직이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트럼프 당선 이후로 이제 금이 많이 왕창 빠졌다가 또 좀 좋은 뉴스 있으면 또 다시 올랐다가 또 빠졌다가 뭐 계속 이래서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빠진 거는 이제 제일 큰 요인은 저거죠.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이제 달러화가 강세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금이 많이 올랐잖아요. 2,800불까지 올라갔으니까 이제 그거 차익 실현하려는 물량들도 나오고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이제 돈이 좀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원래 이제 금하고 비트코인하고 어느 정도 좀 경쟁 관계가 좀 있었었잖아요. 예전에도 보면은 이제 코인 많이 올라가고 할 때는 이제 금 가격은 안 올라가는데 코인만 많이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금 가격이 좀 영향을 좀 받았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금이 뭐 이대로 약세로 그냥 갈 거냐? 그럼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강세 요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뭐 지금 단기간으로 봤었을 때는 방향 못 잡고 이제 뭐 뉴스 나오는 거에 따라서 뭐 급락하기도 하고 급등하기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시대가 와가지고 금 가격이 그렇게 나빠질 거냐 그렇게 생각하면은 저는 그럴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물가 관련된 이슈인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트럼프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 보면은 다 인플레이션이 커지는 정책들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를 갖다가 인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제조업 같은 경우 미국으로 다 옮기는 거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보면은 그다음에 또 불법 이민 또 막고 있잖아요. 보면은 이제 그거 다 없앤다 그러면 다 예전에 인건비 올라가고 그다음에 사람 없는 것도 다 불법 이민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채우고 했었었는데 그거 안 들어오게 하면은 또 인건비도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뭐 관세 또 때리면은 이제 물가 비싸질 거고 뭐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그런 인플레이션 해지하려고 그러면은 금에 대한 수요는 그래도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전쟁이나 분쟁이 커지면은 이제 뭐 금 가격이 올라가는데 최근에 이제 빠진 것 중에 하나도 저거잖아요. 내 당선돼서 취임하면은 24시간 내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줄게. 어차피 지원 안 하면 끝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끝날 수 있겠죠. 뭐 지원 안 해주면은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분쟁은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국지적인 분쟁 자체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약으로 내세운 거 보면 나토 탈퇴하겠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조정 역할 안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토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의사결정이 만장일치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수결로 투표를 해가지고 나토에서 방향을 정하는 게 아니고 나토 회원국끼리 다 만장일치로 해야지 이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때까지 이루어졌었던 거는 미국이 말 안 듣는 애, 야 들어 이렇게 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저거 됐었는데 이제 탈퇴를 하게 되면은 이제 뭐 그 자기들끼리 조정이 안 될 거고 만약에 탈퇴를 안 하고 남아 있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나 이제 그런 역할 안 할래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내부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생기는 거에서 조정해 줄 사람이 없어지는 거고 그 결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쟁은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 이제 일에 더 관여를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빨리 끝난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그런 그 큰형님이 있어서 막았었던 그런 것들 갖다가 이제 역할을 안 하면은
훨씬 더 그런 부분들은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전쟁이 더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뭐 무력 도발까지는 안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계속 경제권이 이제 나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이제 예전에는 이제 공급망이 하나로 돌아갈 때는 뭐 미워도 어차피 얘한테서 안 갖고 오면 나도 힘들어지니까 사실 미운 놈이라고 그래도 그렇게 세게 나가거나 아니면 무력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없는데 지금 봤었을 때는 뭐 중국은 중국대로 어차피 미국 없어도 이제 뭐 미국은 미국대로 이제 돌아가게 되면은 이 때리는 거에 대해 가지고 예전처럼 이제 주저함이 좀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외교 거죠. 관계 자체가 예,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럴 뭐 대만하고 중국하고 뭐 이슈가 생겼을 때 이제 무력 사용할 수 가능성도 좀 더 커질 수 있을 거고. 싸워라 내비둬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실질적으로 무력 충돌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불안정성이 굉장히 커질 거로 네네.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금 관련된 수요는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좀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 수요가 어디 그렇게 많이 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준비를 해봤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인플레 이슈가 있지만은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서 유가를 떨어뜨려서 인플레를 잡겠다는 게 이제 트럼프의 공약이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될까라는 이제 이슈거든요. 그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일단은 생각이고요. 그 늘리는 게. 뭐 트럼프가 이제 늘리는 방법은 뭐 그 규제 완화 시켜주는 거 말고 뭐 보조금을 줄 것도 아니고 사실 원유 생산한다고 보조금 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환경 관련된 규제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완화시켜주거나 없애주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생산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유가도 떨어질 거다. 그럼 유가가 반값으로 떨어지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다른 물가도 잡을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환경 규제 완화로 인해 가지고 생산 늘어나는 거는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거기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선호하니까 뭐 석유나 천연가스 이런 데 이제 생산 억제하고 뭐 이런 정책들을 많이 규제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그랬었죠. 초기에는 프랭킹 관련해서도 이제 규제 같은 것도 도입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줄었지만은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유가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니까 이제 그거 거진 다 없앴단 말이죠. 보면은 그 관련된 규제를.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뭐 미국 원유 생산량이 역대 최고치잖아요. 보면은. 네. 그러니까 준 게 없어요. 보면은. 바이든 때 보면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는데 여기서 뭘 더 풀어줘 가지고 이제 뭐를 할 만한 여지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이제 메탄 관련된 규제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메탄 뭐 1톤 만들어내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900불 이제 납부해야 되고 2026년부터는 이제 1,500불로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없애주겠다. 다 좋아해야 되는데 보면 업체들마다 좀 입장들이 다 틀려요. 보면은. 그러니까 작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환영을 하는 입장이지만 큰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별로 뭐 상관없는데 우리는 뭐 그런 입장인 거죠.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작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당장 없어지면은 이제 부담이 줄어드니까 저거 하겠지만은 큰 업체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참여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일정 부분은 좀 거르고 갈 필요도 있고 자기네들 기술력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메탄 발생량도 좀 줄일 수 있는 거고 그다음 여력도 있으니까 뭐 납부하지 뭐 하고 갈 수 있는데 이 입장들이 틀리기 때문에 과연 그걸 갖다가 없앤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생산량이 확 늘어날까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별로 많이 늘어날 것 같지 않아요. 그 규제를 없앤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냐? 그럼 결국은 유가죠. 유가가 높으면은 생산량 늘어나는 거고, 유가가 낮으면은 생산량이 뭐 암만 늘리려고 얘기를 해도 뭐 환경 규제 없앤다 하더라도 뭐 가격이 안 맞으면은 뭐 생산량을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 브레이크 이븐 프라이스, 그러니까 새로운 유정에 대해서 브레이크 이븐 프라이스를 표시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60불에서 70불 사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지역마다 좀씩 틀리죠. 지역마다 좀씩 틀린데 60에서 70불이 이제 브레이크 이븐이라 이거죠. 새로운 유정을 뚫었을 때 브레이크 이븐이 어느 정도냐. 그럼 지금 유가가 얼마인가요? 65불에서 70불 정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면은
브레이크 이븐 수준이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지금 보면은. 그럼 이 정도 수준에서는 환경 규제 완화한다 그래도 뭐 쉽게 늘리기가 쉽지 않겠죠 보면은. 경제성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많이 이제 저거 했을 때는 한 유가가 한 90불 정도 되고 이랬을 때는 이제 그래도 좀 할만하니까 이제 많이 이제 뭐 뚫고 그랬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과연 이 정도 수준에서 이게 뭐 환경 규제 약간 완화한다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300만 배럴 늘릴 수 있냐 그러면은 저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비싸면은 파겠지만 싸면 안 팔 거다. 돈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돈이 안 되면 된다. 안 하겠죠. 새로 뭐 그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뭐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게 뭐 결과물이 나오는 데까지 한참 또 걸리잖아요. 보면. 근데 이제 그게 과연 이제 뭐 드릴 베이비 드릴 뭐 이렇게만 한다고 해가지고 계속 뚫겠느냐 그럼 뭐 그럴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거 유가로 해서 인플레 잡겠다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힘들 것 같다.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플레 잡기 힘들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예. 세 번째는 이제 유가는 좀 지지부진한데 천연가스 가격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예. 아주 강세입니다. 네, 천연가스 가격은 뭐 화끈합니다. 예. 지금 유가 뭐 1년 차트인데 보면 유가는 이제 계속 하락하는 추세고, 있네요. 뭐 저기 천연가스는 이제 계속 올라가는 추세고. 아무래도 이제 뭐 계절적인 요인도 좀 있긴 하지만은 이제 뭐 예보가 좀 추운 겨울이 예상된다고 나왔으니까 이제 올라가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구조적으로도 좀 올라갈 만한 요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지금 계속 좀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024년 여기 차트에서 보시면 이제 shale natural gas production has declined so far in 뭐 올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네네. 보면은 가스가 계속 줄고 있어요. 보면은 이제 뭐 많이는 나오고 있는데 그 증가가 지금 안 되고 있고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 뭐 재고는 아직도 많이 있긴 하지만은 생산량 자체가 계속 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쉘 쪽이 다 그렇지만은 이제 처음에 한 2, 3년은 이제 확 나오다가 그다음에 이제 확 줄어들잖아요. 보면은 이제 생산량 자체가.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개발을 해줘야 돼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 개발이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이제 금리 높아지고 뭐 천연가스 가격이 그동안 계속 낮게 유지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제 잠깐 올라가긴 했지만 그 이후로 이제 다 빠져가지고 뭐 1불대, 2불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 금리는 높고 그다음 투자해봤자 나오는 생산물 가격은 낮고 하니까 그동안 투자가 안 이루어졌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누군가는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보면 이쪽 다음 차트에도 보시면은 이제 그 생산되는 그 리그 숫자도 계속 줄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 자체가 당분간 늘긴 힘들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좀씩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LNG 수출 캐파가 이제 증대가 되는데 그 러시아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통해 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가는 가스 파이프라인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계약이 올해 말에 이제 종료가 돼요. 보면은 그 전쟁 중에도 그거는 계속 가동이 됐었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도 러시아에서 나오는 가스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통해 가지고 유럽 가는 게 뭐 양은 좀 줄긴 했지만은 그게 계속 유지가 됐었었는데 그 2024년도에 이제 계약이 종료가 되는 거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계약 연장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유럽으로 가는 게 그동안 좀 줄긴 했었어도 그래도 계속 러시아에서 가던 물량 자체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유럽 쪽 이제 가스 가격이 이제 실제로 이제 종료가 된다 그러면은 내년부터는 이제 유럽 쪽 천연가스 가격이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유럽 쪽의 가격이 높아도 미국에서는 그 수출할 수 있는 용량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걸 돌릴 수 있는 물량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2025년부터 시작해갖고 2028년까지 보면 현재 카포보다 이제 2배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유럽 쪽하고 미국 쪽하고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컸었죠. 그러니까 미국에 특히 유럽에서 확 올라간다 해도 이게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막혀 있었었는데 이게 이제 뚫리면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면 지금 현재 올라가는 것 자체도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뭐 계절적인 부분들도 있지만은 남아 돌고 있는 미국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 앞으로 이제 그게 제값을 좀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점점점 커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어서 이제 가격이 지금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지난주 조세열의 커머디티 백과사전에서 천연가스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 어떤 감사하신 분께서
전무님은 천연가스 가격이 이렇게 해서 상방이 있다. 근데 그분께서 댓글에 지금 2.5불하는데 장난하냐?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근데 그 당시에 천연가스 ETF를 들어갔었어서 네. 난 전무님은 믿었는데 어떡하지? 이러는데 현재 3.4불입니다. 네.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네. 전무님 참 잘 보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 뭐 그렇게 세 가지 뉴스 준비해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마 이번 회차가 올해 전달들이 마지막 뉴스인 것 네. 같아서 한 해 동안 두 분께 참 많은 감사를 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네. 또 내년에도 열심히 잘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유익한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